안녕하십니까. 농사를 편하게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제품 소개 영상이 아닌 엔진톱 캬브레터 수리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전부터 수리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좀 더 정밀적인 수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캬브레터 수리라고 하면은 직분사식 캬브레터 클리너와 거품식 캬브레터 클리너, 이 캬브레터 클리너를 청소하고 다이아프램만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 컨디션에 따라서 캬브레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 정해진 규정 값들을 알아야 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정밀적인 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캬브레터를 수리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캬브레터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캬브레터는 CS260의 왈브로 캬브레터입니다. 캬브레터 종류에는 왈브로라는 브랜드도 있고 잠마라는 브랜드도 있고 틸로슨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 오늘은 이 왈브로 캬브레터 수리를 해볼 거고요. 이제 수리하기 이전에 장비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잠마와 왈브로 미터링 레벨 게이지 한 개씩 준비했고요. 캬브레터의 기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압력 테스터기, 케이스에 깨끗한 물,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캬브레터에 따른 왈브로 D10WAT 캬브레터 다이아프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캬브레터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분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분해를 해줄 거고요. 기존에 수리하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전문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좀 더 정밀적인 수리를 할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옆에 달려있는 로우 밸브와 하이 밸브를 분해해 주겠습니다. 다이아프램 커버 볼트 4개 분해해 주겠습니다. 커버 떼주시고 이제 다이아프램이 보입니다. 다이아프램을 걷어내시면 가스켓도 같이 걷어내 줍니다. 기존의 가스켓이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칼 같은 걸로 깨끗하게 걷어내 줍니다. 이렇게 걷어냈으면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떨림판 덮개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떼시면 마찬가지로 가스켓과 고무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렇게 외관을 다 분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니들 밸브 세트 조합을 분해해 주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볼트 하나 푸시면 되고요. 정말 간단하죠. 부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아주 깔끔한 곳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캬브레터 수리를 할 때 항상 맨손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맨손으로 작업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덜 들어가니까 먼저 장갑을 벗으시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다 제거를 했으면 일단 분해 자체는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도칼로 기존에 남아있는 이 가스켓 찌꺼기들을 전부 다 긁어내 줍니다.
네, 이렇게 다 긁어줬고요. 이제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말랑말랑했던 고무판이 이렇게 다 굳어버립니다. 이럴 때는 기름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동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품인 다이아프램 세트는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교환할 때 가스켓을 안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스켓도 필수로 같이 세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네, 이제 기존 수리 방법은 이제 이렇게 다 분해를 하셨으면 여기서 카부레터 청소만 하고 재조립하는 걸로 끝나지만 저희는 좀 더 전문적으로 정밀적인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청소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카부레터 클리너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카부레터 1차 세척을 할 건데 저는 이 거품식 클리너로 세척을 해줄 거고요. 세척할 때는 이제 로우 밸브와 하이 밸브가 있는 구멍, 그리고 이 니들 밸브, 그리고 이 메인 제트 노즐, 이 구멍마다 다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품식으로 기름때를 먼저 불려 주시고요. 다 불리셨으면 에어로 한번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1차적으로 카부레터 클리너로 카부레터를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2차로 앞에 보이시는 산업용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할 겁니다. 이 오래된 카부레터일수록 카부레터 클리너로만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초산에 담그거나 식초에 담그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통해서 수리를 해줄 거고요. 이 초음파 세척기는 이 시간 조절과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도에서 약 20분간 세척을 해줄 겁니다. 이제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미리 이렇게 물과 카부레터 클리너 세척액을 희석시켜 놨습니다. 1:1 비율로 미리 희석을 시켜 놨고요.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부레터를 담가서 세척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척기를 20분 동안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카부레터를 꺼내준 후에 에어건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세척까지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을 다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다이아프램으로 조립을 하고 측정값들 재가면서 완벽하게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엔진톤마다 다이아프램이 딱 정해져 있는데 CS260 같은 경우에는 왈브로 D10WAT 다이아프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엔진톱이 어떤 다이아프램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는 걸 알아두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거를 했던 니들 밸브 조합을 먼저 조립해 줍니다. 부품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은 볼트를 살짝만 조여둡니다. 십자 볼트를 아예 잠그지 말고 살짝만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살짝 또 걸쳐주고 니들 밸브
깨끗하게 닦으셔서 이렇게 세트로 조립을 해줍니다. 그 후에 천천히 핀을 밀어서 조심스럽게 잠가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조립이 됩니다. 볼트 꽉 잠가 주시고요. 네, 이제 니들 밸브까지 다 조립을 했으면 이 니들 밸브 게이지를 확인해 줄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이제 엔진톱이 시동이 되면서 기름 공급을 위해서 이 다이아프램 떨림판 배꼽이 떨리면서 이 니들 밸브를 열었다 닫혔다 눌러주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카브레터가 오래됐을 때 이 니들 밸브가 마모되고 변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들 밸브 판의 중심축의 수평도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이 카브레터마다 옆면을 보시면 이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쪽에 WT라고 일렬 번호가 적어져 있는데요. 이 WT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미터링 레벨 게이지 왈브로 부품을 갖고 와서 측정을 해줄 겁니다. 이 게이지 안에도 굉장히 일렬 번호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 WT에 맞는 일렬 번호를 찾아가지고 측정을 해줄 거고요. 이제 이 밑쪽에 WT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브레터를 들고 이 미터링 게이지를 니들 밸브 쪽으로 갖다 댑니다. 그랬을 때 이 수평도, 이 게이지에 맞게 수평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수평도에 안 맞게 많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게이지를 눌러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변형이 이미 온 거기 때문에 이 니들 밸브를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그에 맞게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평도로 지금 정상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정상인 걸 확인했으면 다이아프램을 조립을 해 주겠습니다. 가스켓 먼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립하기 전에 이물질 체크해 주시고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덮개를 끼워줍니다. 이제 덮개를 조립할 때는 이 볼트 4개를 같은 힘으로 변형이 오지 않게 사선으로 조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조립하셨으면 뒤집어서 여기는 가스켓 먼저 끼우는 게 아니라 떨림판 먼저 조립을 해줍니다. 그 후에 가스켓 덮어주시고 씹히지 않게 조심해서 덮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덮개를 닫은 후에도 볼트로 꽉 체결해줍니다. 이렇게 체결까지 다 해주었으면 맨 처음에 분리했던 로우 밸브와 하이 밸브 이제 분해를 해놓고 이제 이 로우 밸브와 하이 밸브를 구분이 안 돼서 바꿔서 조립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시면은 이제 로우 밸브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긴 게 로우 밸브고 짧은 게 하이 밸브니까 잘 구분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립 단계니까 이 로우 밸브와 하이 밸브의 규정값을 맞추지 않고 꽉 조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브레터 조립을 다 했는데요. 이제 최종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이 카브레터의 기밀 상태입니다. 이 카브레터에 작은 크랙이나 변형이 있었을 때 압력이 세기 때문에 공기가 새게 되면 저속과 고속에 불안정하고 연료 펌프에 기름이 안 올라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고장 원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카브레터가 완벽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을 위해서 기밀 테스트를 할 건데 이 기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카브레터 압력 테스터기와 깨끗한 통 안에 깨끗한 물을 담궈줍니다. 원리는 이제 기름이 흡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호스를 끼워주고 일정 CPSI의 규정값을 올려준 다음에 이 물 안에 담가둘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압력이 세게 되면 기포가 올라올 거고 압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연료 호수 관에 연료 호수를 끼워 주시고
그대로 물에 담가줍니다. 이렇게 물에 담근 후에 카브레터의 압력을 10psi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정상값은 10psi에서 7psi까지 떨어지는 속도가 약 20초 정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물통 안에서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포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볼트 체결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가스켓이 떠가지고 공기가 새고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네, 이 정도면은 쓸만한 카브레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압력을 견뎌주는 걸 보니까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수리 장비를 활용해서 카브레터 수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 규정 값을 알고 장비를 통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이 수리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섭니다. 미세하게 고장난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 좀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꼼꼼하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정밀 수리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카브레터 수리 해보았고요. 앞으로 다양한 수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